여기서는 이제 전에는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는 이제 메서드가 두 개 있을 때 하나의 메서드 안에서 다른 메서드를 실행하는 그런 걸 했고요. 그때는 이제 셀프가 있어야 되고 좀 쉽게 말하면 기능을 사용한 거죠. 메서드는 기능이었으니까. 그래서 동사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사적인 특징. 그래서 모양만 기억하세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한 메서드 안에서 다른 메서드를 이용할 때 셀프를 사용한다. 그리고 메서드의 사용법, 기본 꼴은 이렇게 된다. 안에 있는 걸 불러와서 실행하기 때문에 호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만 다시 한번 이용해보죠. 이걸 이번에는 이렇게 이번에는 사람 클래스를 만들고 그 안에 어떤 기능을 만드는 게 아니라 클래스가 품을 수 있는 건 이제 속성이랑 기능이죠. 이전에는 기능을 다뤘으니까 이번에는 속성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래스 속성은 define 언더바 2개 init 언더바 2개 self 일단 define이 있으니까 함수 만드는 모양이죠. 이 안에다가 self.hello는 안녕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모양 자체는 메서드죠. 메서드 안에서 뭐 self. 어쩌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hello는 변수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속성 사용할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이 self.hello 라고 하면은 이제 객체 안에 있는 hello라는 변수에 안녕하세요를 넣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efine hi print self.hello 모양을 잘 보세요. 이 init 메서드 안에 만든 이 self.hello는 변수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hi라는 메서드에서 hi라는 메서드가 호출되면 프린트 할 건데 프린트 하는 내용이 self.hello예요. 자, 그럼 이 self.hello는 뭐냐면 변수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입니다. 안녕하세요. A는 안녕하세요 라고 해놓고 프린트 A 이러면 이제 당연히 안녕하세요 나오겠죠. 대신에 헬로는 없죠. 헬로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실행하면은 not defind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요 hi라는 메서드 있죠. 얘를 한번 실행해야 출력 가능하잖아요. 헬로라는 건. 근데 이 헬로는 클래스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에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좀 전처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또 한번 사람을 만들고 객체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심에게
hi라는 메서드를 호출했어요. 그럼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서야 안녕하세요가 나옵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는 왜 나왔을까요?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자, 이 init 얘는 조금 특별한 메서드예요. 특별한 메서드. 그래서 이거는 따로 얘처럼 호출하지 않아도 hi처럼 호출하지 않아도 알아서 실행됩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컨스트럭터가 뭐죠? 우리말로 생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init이 파이썬에서는 생성자가 된다. 생성자 메서드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생성자 메서드라는 건 어느 시점에서 실행되냐? 해당 클래스로 객체를 만들었을 시점에 바로 실행됩니다. 생성자는 객체를 하나 만들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메서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생성자는 객체를 하나 만들 때 자동으로 실행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실행된 내용이 hello라는 변수에다가 안녕하세요라는 값을 넣은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는 언더바 2개 init 또 언더바 2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hi를 실행했을 때 이 안녕하세요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객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객체는 만들어질 때 생성자 실행됐는데 그 내용이 hello라는 변수에 안녕하세요를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hi를 실행할 때 self.hello를 출력하는데 self.hello에는 안녕하세요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출력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도 좀 정리를 할게요. 이때 메서드 실행됨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생성자 메서드 안에 있는 변수에 접근하고 싶다. 그럼 이때도 self. 해야 된다는 거예요. self. 객체 안에 있는 리모컨. 그러면 다 지우고 좀 기본적인 것만 다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메서드 2개 있는 상태죠. init이랑 hi. 자, 이렇게 있는 상태. 일단 그러면 이 안에서 hello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요. hello에 안녕하세요 요거를 이렇게 설정해 놓은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hello라는 변수. 이 안에 값을 안녕하세요로 지금 돼 있는데
느낌표로 하나 붙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르게 나오겠죠?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이 init 생성자를 무조건 써야 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단지 어떤 변수에 특정 값이 미리 세팅되면 좋을 것 같을 때, 또는 세팅이 된 상태로 뭔가를 하고 싶을 때, 그때 init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하고 싶다,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init은 생성자다. 자, 근데 이제 생성자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모양을 잘 보세요. 지금 사람의 속성에는 이름이 있을 거고, 나이가 있고, 취미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여기까지는 가져다 쓸게요. 이렇게 있고, 속성으로 네임, 나이, 취미 이렇게 있으니까 self.name은 name, self.age는 age, 이렇게 할 거예요. 헷갈릴 거니까 잘 보세요. define introduce self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하는 거죠. 자기소개하는 문구를 출력할 거예요. 제 이름은 뭐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self.hello, 그 다음에 self.name, 모양을 한번 잘 보세요. 뭐가 어디로 어떻게 들어갈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클래스 하나 정의했으니까 똑같이 할 거고, 이 하이는 자, 이거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여기선 어때요? 취미 하이라는 거 실행할 때 저장된 거 잘 가져왔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느낌표가 잘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안 됩니다. 실행해보면, 자, 이 에러 메시지랑 한번 묶어서 보세요.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그쵸? 자, 지금 보시면 init, 얘는 이제 객체 만들 때 실행된다고 했죠. 근데 셀프는 그렇다 치고 name, age, 합이 여기로 들어가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펄슨 괄호, 이 펄슨 객체에 생성될 때가 실행된다 했는데 여기로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실행은 하는데 문제 없는데 실행할 때 필요한 게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옵션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sim, 그리고 나이니까 정수죠. 취미는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자릿수에 맞게 넣어줬는데, 자, 셀프는 빠졌죠? 이 셀프는 생략 가능합니다. 이 셀프 뒤부터 개수를 맞춰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실행하면 헬로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침 39 그림 각각 자리에 맞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객체 안에 이런 변수에다가 밖에서 받아온 데이터에 들어있는 매개 변수에 있는 데이터를 객체 안에 있는 변수에다가 넣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되는 거예요. 찾아가잖아요. 셀프라는 객체 내부에 있는 리모컨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뭐 이게 왜 변수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니까 변수명일 뿐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은 값인데 어떤 값이냐면 밖에서 받아와서 넣어주는 값이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init 메서드의 매개 변수와 그 매개 변수에 들어가는 인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이름 자, 실행하면 잘 나옵니다. 왜냐면 값을 세팅했으니까요. 이때 init 메서드 실행하면서 값이 세팅된 겁니다. 자, 근데 값을 넘겨줄 때 하나를 뺐어요. 자, 이땐 뭐라고 할지 예상되시죠? 탑이라는 자리에 들어갈 데이터가 없다. missing. 그래서 자릿수에 맞게 잘 넘겨줘야 되고요. 좀 설계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슨 클래스의 설계도. 자, 우선은 설계도 있는데 너무 크게 그렸다. 설계도가 있고 안에는 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고 잠깐 이렇게 그려도 되겠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고요. 요거는 인트로듀스, 요거는 init.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렇게 얘는 설계도라고 쓰겠습니다. 침이라는 변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설계도를 보고 만든 객체가 있을 거고 객체 안에는 이제 리모컨이 있고요. 연결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설계도를 보고 만들었으니까 객체가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설계도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공장에서 설계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부품만 있어도 설계도대로 따라하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펄슨 설계도가 없다. 그럼 이 펄슨 객체는 못 만드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만들 때 여기다가 인자값, 즉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값을 다르게 한다. 그러면 이제 겉모양은 같은데 이제 소갈맹이가 좀 달라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할 때 이런 인자가 넘어갔고 인인 메서드 실행되고 인인 메서드 안쪽에서 여기 안쪽에 헬로라는 게 있고 이 안에 네임이라는 게 있고 안에 있는 게 아니죠. 세팅이 되는 거죠. age라는 게 만들어지고 합의 이런 변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고 밖에서 받아온 값을 넣어주고 그래서 나중에 이 introduce를 실행할 때 여기로 찾아가죠. 찾아가가지고 객체 안에 있는 리모컨 이용해서 저장되어 있는 거 접근해서 가져오고요. 이런 차이예요. 이런 방식이 편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변수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한 것들이 자리에 맞게 찾아간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 클래스 안에서 사용 그 속성에 접근하는 방식은 셀프를 이용한다. 이렇게 셀프 점 하면 돼요. 문법이니까 지켜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클래스 외부에서 self.name이 아니라 sim.name이라고 했는데 self.name이 아닌 이유는 외부잖아요. 클래스 외부면 일단 객체 외부라고 할게요. 객체 외부니까 얘를 통해서 접근해야 되니까 셀프가 아니죠. 아시겠죠? 그래서 침이 가진 리모컨으로 뭐 있는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 셀프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객체 내부, 얘는 객체 외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이용하는 겁니다. 각각. 그러면 이 침 안에는 얘는 셀프가 아니에요. 얘가 셀프예요. 그러면 이것도 좀 정리를 할게요. 얘는 이제 클래스 외부, 객체 외부. 이때는 객체 내부에서 접근하고 싶을 때 이렇게 다음에 패스 해놓고 이 상황은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 이 침이라는 인스턴스 만들고 연결한 상태인데 클래스 상태 어때요? 비어있죠? 이 상태에서 침.name은 침 그리고 그 다음에 print 침.name 잘 나오죠? 빨간 줄 신경 쓰지 말고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지금 여기 좀 축소를 해야겠네.
한번 비교해보세요. 여기랑 여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먼저 데이터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놨죠. 그런 다음에 그 들어갈 무언가로 채우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값을 외부에서 들여오는 방식이었다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죠. 그래서 뭔가를 만들 때 각각의 그 값을 나중에 채우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생성자 없죠. 그래서 뭐 미리 세팅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인스턴스 하나 생성해 놓고 나중에 변수와 값을 세팅,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속성이 있는데 값을 안 준다? 그러면 쓸 수 없죠. 대신에 여기서는 이제 지금 네임이라고 했지만 뭐 심점 뭐 age 뭐 합의 또 뭐야 홈타운 뭐 이런 거 주면 주는 대로 들어갑니다. 얘는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만들어서 넣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은 설계도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펄의 이름을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자, 펄의 이름을 설정해 준 적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다. has no attribute name 뭐라고 하죠?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이것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속성이 없는 상황인데 우선은 일단 클래스 설계도는 비어 있으니까 설계도는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침도 그릴게요. 그냥 침이라는 변수 있고 이런 설계도로부터 나온 객체랑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침.name 침이라고 했으니까 이 리모컨을 눌러서 name이라는 변수 이렇게 만들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준 상태예요. 이게 되는 이유는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 다음에 펄도 있고. 근데 이거를 좀 이용해야겠다. 이름만. 펄은 이런 상황이죠. 펄이랑 연결된 객체 안에는 똑같이 보고 만든 설계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이름 속성이 없어서 말 그대로. 그래서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자, 침의 이름은 침이라고 저장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누른 거죠? 이 리모컨을 누른 거예요. self.name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러면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 하는 거는 침.name을 통해서 요 연결된 객체 안에다가 이런 name이라는 공간을 뚫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공간에다가 내가 설정한 데이터를 넣어주고요. 근데 펄은 그냥 인스턴스 생성하고 객체랑 연결한 적밖에 없죠.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데 출력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있는 속성은 잘 출력됩니다. 이거 한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을 빈 설계도로 연결했어요. 근데 침은 세팅해줬고 펄은 안 해줬습니다. 얘가 이게 기본값인 상태잖아요. 이걸 보고 만든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인서트 키가 눌렸구나. 잘 가져오죠. 오케이. 그런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까? 아니다. 추가하지 말고요.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이름을 펄.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거 인자 줘야죠. 안 주면은 뭐라고 합니다. 무조건 줘야 돼요. 왜냐면 이거 init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41 그림. 이때는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펄입니다. 이렇게 잘 나오고. 그러면 똑같이 펄도 이런 식으로 출력 가능하겠네요. 이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잘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 차이 아시겠죠? 여기는 보시면은 설계도가 내용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내용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 당시에 값을 설정해야 된다는 점에서 불편하죠. 근데 이제 인자를 넣어주기만 한다. 그러면 그냥 그 인자 제대로 들어가서 미리 있을 거고, 반대로 여기는 이제 비어 있으니까 당장 만들기에는 편해요. 만들 때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대신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특징이나 속성 같은 걸 추가할 때마다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네임이지만 네임 대신에 뭐 ag 써도 되고, 합의 써도 되고, 뭐 어드레스 써도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을 100명 만든다. 그럼 이런 식으로 100번 다 설정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연결된 객체의 모양은 같지만 넘어가는 값은 다르다. 그리고 여기서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 객체가 만들어질 때 모양은 같지만 여기서 뭘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모양은 달라진다. 지금은 이렇게 똑같이 네임이라고 했지만 뭐 어드레스라고 한다면 서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변수를 만드는데 이 안에 어드레스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서울 들어있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나중에 모양이 바뀔 수도 있다. 차이점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돼요. 이런 경우에 쓰면 좋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방식과 이 방식 이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각각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은 똑같아요. 사람을 총 100명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학급이라 나이는 동일해요. 나이 동일. 자, 그러면 만들 때마다 나이 값을 설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만들어 놓고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다 써야 될까요? 이 방식이 당연히 편하죠. init 메서드 안에다가 self.ag 어쩌고 하면 되니까. 여기처럼 지금 여기는 ag라고 되어 있는데 100세가 아니지, 사람이 100명이니까 나이를 뭐 22살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장돼 있으니까 넘겨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나이를 딱히 설정 안 했어도 여기에 객체를 만들면서 이렇게 지정되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age에 대한 정보를 미리 줄 필요도 없고, 그러면 둘의 나이는 공통으로 똑같이 22로 저장되고, 그래서 미리 이런 식으로 세팅하려면 생성자를 써야 된다. 그게 아니라 값을 넘겨줘도 된다면
넘겨주면 돼요. 넘겨줄 때 자리 맞게 해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또 있겠죠? 사람 100명이 똑같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에 70명은 나이가 22살, 나머지 30명은 나이가 33살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이쪽이 더 많으니까 기본으로 22살 설정해놓고 나머지 30명에 대한 나이는 나중에 instance.age는 33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죠. 무조건은 없습니다. 이거를 복사해놓고 복사 하나 추가했고, 그러면 일단 클래스는 잘 만들었는데 지금 이 안쪽에 있는 속성에 접근하려면 셀프였죠? 셀프를 가져다 썼습니다. 다른 메서드에서 쓰고 싶었으면 이제 뭐 셀프로 접근을 했고, 또 외부에서 접근하려면 인스턴스를 이용했죠.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비공개 속성이라고 해가지고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 불가해요.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 가능한 private attribute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self.합의 이미 있구나. 여기까지 복사했으니까 몸무게라고 할게요. weight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매개 변수 하나 더 추가해야 되고, 일단 이 상태에서 인스턴스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름은 풍, 그리고 나이는 만렙, 취미는 요리, 그 다음에 몸무게는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매개 변수에 맞게 인자의 개수 맞춰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외부에서 품의 몸무게 이거를 20kg 뺐어요. 그러면 출력했을 때 80 나오죠. 왜냐면 여기서 객체 생성할 때 몸무게를 100으로 설정해줬잖아요. 그런 다음에 외부에서 몸무게라는 속성에 접근해서 20을 뺀 다음에 외부에서 또 출력을 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 몸무게는 객체 생성할 때 설정했죠. 그러면 이 weight라는 거 외부에서 접근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weight는 밖에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외부에서 접근 못하게 할 때 어떻게 하냐? 여기 앞에다가 셀프 하고 언더바 2개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 없으니까 뭐라고 하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문법상으로. 근데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했죠. 근데 여기서 오류가 발생했고, 그 오류 메시지는 이런 속성은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private attribute다. 분명히 실행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안 했죠? 객체 밖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잠깐 변수 앞에 언더바 2개를 붙여서 비공개 속성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할 때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내부에서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define 다이어트 셀프 그리고 loss weight이라고 하겠습니다. self.waste는 loss weight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접근 안 되니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접근 안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해줘야 되겠지. 이 로스웨이스는 뭐냐면 그 감량한 몸무게 키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풍점 다이어트 20kg 이거는 가능하죠.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메서드니까 그 메서드에다가 20kg 감량할 거야 라고 인자 던져주고, 그러면 이제 이 메서드가 실행되는 곳은 클래스 내부니까 비공개 속성인 웨이트에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웨이트에 접근해가지고 인자만큼 빼준 거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빠진 몸무게를 출력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kg 나오죠?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서는 이제 앞에 언더바 2개가 없죠? 모든 변수에. 그래서 외부에서도 접근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죠. 클래스 객체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언더바 2개 붙여줌으로써 이렇게 객체 외부에서 접근하는 행위를 막은 겁니다. 비공개 속성이라서. 근데 대신에 이럴 때는 가능하죠. 왜냐면 객체가 있고 여기가 객체 외부예요. 객체 내부. 자, 그러면 이제 객체 외부에서 이 다이어트라는 중간 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객체 외부도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 중간 다리를 타가지고 객체 내부에서 이런 데이터를 전달해주면 객체 내부에 있는 비공개 속성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밖에서는 접근해서 안 바꾸고 이 내부의 로직을 통해서 바꾸고 싶다. 그럼 이런 방식을 쓰면 됩니다. 이게 캡슐화다. 이게 캡슐화. 캡슐화는 자바에도 있습니다. 객체지향 언어니까 자바도. 그래서 자바의 경우는 지금 이 비공개 속성을 이제 접근 지정자라고 해가지고 public, private, 그 다음에 protected 이렇게 쓰게 되어 있는데 파이썬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요런 문법 변수 앞에다가 언더바 2개 쓰는 문법으로 만든 거예요.
나머지 속성도 비공개로 돌리고 싶다. 이 앞에다 똑같이 언더바 2개 붙이면 돼요. 아시겠죠?